이 만점 받는 루틴이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오랫동안 했으니까 여러 선생님들 많이 받고 선생님들도 이제 만점 받고 싶어하니까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럼 전 뭐라고 그러냐면 첫 번째 만점을 받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영어를 뭐 잘하고 못하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 만점을 받으려고 욕심 부리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많이 범하더라고요. 아, 네, 제가 네, 사실 저번 시험에 공감하는 게 있군요. 아, 예, 아, 제가 그 이제 만점이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막 오늘 진짜 만점 받아야겠다 그럼 하면은 안 돼. 예, 그때 만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막 어이없이 막 제가 LC 또 뭐 하나 더 틀려가지고 흥하게는 이게 985점, 980점이 이제 대단한 점수일 수 있지만 그게 전문 강사로서 저도 매번 선생님처럼 만점 찍고 싶거든요. 그 자랑하고 싶고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을 그래서 제가 종교를 비하면 전 종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종교 없는데 불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아, 마음을 비워야 된다. 욕심을 버려야 된다. 아, 진짜 욕심을 담담하게 붙어야 되는데 예. 사실 쉽지가 않죠. 학생들 입장에서. 시험 보고 아, 그쵸. 돈 시간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7, 800점대가 목표 점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700점, 800점 이 점수대별로 심지어 뭐 550점, 650점, 750점 요렇게 혹시 점수대별로 드릴 수 있는 팁 같은 것 좀 있을까요? 일단 점수 때 떠나서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좀, 그러니까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 일단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어쩔 수 없이 리딩 위주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수능에 뭐 리스닝이야 사실 그냥 뭐 그냥 수박 겉핥기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그것도 빨라졌대요 요즘.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어려웠다고 막.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것도 많이 변화가 어쨌든 있었는데. 리딩 위주잖아요. 예, 맞아요. 독해 위주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RC 쪽은 공부하던 습관이나 방법들이 있어요. 예. 근데 리스닝 별로 해본 적이 없잖아. 예. 그래서 리스닝 공부를 안 해요. 나는 참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항상 모든 사람들이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예.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봐서는 리스닝을 훨씬 점수 잘 주거든요. 시간 투자한 거 비해서 가성비적으로. 예. 근데 공부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리스닝의 점수가 더 따기 쉽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현재 하는 약간 리스닝 공부 방법이 어떻게 보면 지금 방금 적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점수 때 상담시 항상 얘기해요. 점수가 아직 LC가 안 나오면 뭘 얘기하냐. 파트 2만 죽도록 하라고 해요. 죽도록 하라고. 파트 2만요? 파트 2만. 정확히. 현재 토익 트렌드 말씀하시는 현재 거예요? 트리 그건 안 바뀐 것 같아 기본적으로. 그래요? 요거는 저랑 의견이 좀 다르네요. 다를 수 있죠. 네. 본인도 본인만의 연구를 했고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예. 왜냐하면 파트 2가 자체가 짧은데 문제는 속도가 무지 빠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어디선가 LC 기본 내공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3번 너무 길어 학생들 일반 학생 입장에서 예.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일단 2를 통해서 기본 내공을 쌓고 3번은 이제 들어오면은 이것도 학생들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차피 토익 시험이잖아요. 시험. 이 시험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 누구도 시험 공부를 오래 하고 싶지 하잖아요. 최대한 빨리 맞아요. 공부하고 싶어 하지. 예. 공감하잖아요. 시험은 어려워졌는데 어. 옛날에는 그래도 토익 3, 4개월 공부했거든요. 제 옛날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1, 2개월이면은 내 옆에 있는 땡땡이는 김아무개는 뭐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무슨 900점 맞았다 막 유튜브에서 막 떠오르고 막 이런 거 이런 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 보고 이제 가끔 이제 상담 올 때 선생님 수업 들으면 무조건 한 달 안에 막 800점 맞냐지. 만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어디에 살다 왔거나. 아니 또 친구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주변에서 야 2달이면 끝내지 토익 가지고 무슨 그렇게 오래 하니 이런 얘기도 듣거든 또. 예, 그래서 뭐 중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았던 뭐 1, 2등급 출신 학생들 같은 경우 1개월 만에 800점 바로 나오는 경우는 맞아요, 전 많이 있어요. 봤어요. 저도 봤어요. 근데 이제 거의 노베이스부터 시작을 하거나 그러면 안 돼. 아니면 걸어오면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데 요즘 계속 막 한두 달 안에 끝내기 막 이런 식으로 홍보가 마케팅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뭐 저는 보통 얘기할 때 일단은 제가 쓰는 편으로 리스닝에서 기본 점수를 먹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시간 투자하는 거 대비해서 점수 더 빨리 올리고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일반화 시키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오랜 경험 통해서 본 거는 만점이 안 나오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부분이 RC가 만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LC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만점 숫자 비교했을 때 LC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고득점자들 봐도 100%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리스닝이 훨씬 더 가성비가 높은데 학생들은 RC 공부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리스닝 공부를 조금 챙겨주면 되는데 챙기는 것조차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좀 안타깝다는 얘기죠. 빨리는 점수를 받고 졸업을 하고 싶은데 예.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거 보면 RC만 맨날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LC 공부는 얼마 정도 해야 된다 생각하세요? 그건 기간상으로는 잘 얘기를 못하고 그래도 최소 2달 이상은 잡아야 돼. 아니, 그러니까 노베이스라고 가지고 있을 때. 아, 두 예. 달은 힘들 것 같고 그런 친구 한 서너 달? 서너 달? 조금 하는 친구들은 한 2달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했을 때요? 그래도 최소한 2-3시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2-3시간? 노베이스 여전히, 기준. 여전히 RC 공부 많이 하겠지만. 예. 노베이스면은 내 생각에는 서너 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서너 달 이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예. 그 단기간이라는 게 네네. 1-2개월 안에 끝내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네. 영어인데, 언어인데, 맞아요. 이걸 1-2개월 안에 끝내는 건,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1-2개월 안에 이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라는 것은 시험 이제 토익 특성상 이게 네. 워낙 뚜렷한 특징이 있는 시험이고, 맞아요. 그 특징을 이제 강사가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학생들이 잘 따라하고, 맞아요. 이게 숙달했을 때, 맞아, 조건 당연히 다르죠. 예, 그런 거 무조건 있고, 따라야 되죠.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이제 수업 때 강조하는 건데, 단기간이 수업 출석만 해서 단기간이 아니다. 공부해야죠. 개인 공부 시간에 단기간으로 할 거면은 막 4시간에서 6시간씩 때려 박았을 때 그때 단기간이다. 심하게 하는 친구들은 하루 10시간을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죠. 네, 뭐 8시간, 10시간씩 여기 저희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자습실에서 있거든요. 수업 듣고 스타디하고. 네, 맞아요. 각자 개인 공부하고. 근데 이제 상담할 때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어떤 상담을 가끔 받냐면은 저는 이제 선생님 수업 들으러 왔는데 근데 시간이 2달밖에 안 남았다. 무조건 700점을 맞아야 아주 되고 자주 듣는 얘기죠. 아주 자주 예. 듣는 얘기. 무조건 7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저는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자격증까지 공부하고 하루에 출석만 가능하다. 근데 선생님 수업 들으면은 뭐 점수 나오냐 막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1년이 걸리겠죠. 그러면. 아니, 계속 해도 왜 그러세요? 왜 이제 아니, 학생들분들께서 그렇게 아니, 얘기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1년. 예, 저는 6개월이라 얘기하겠습니다. 6개월. 나는 1년.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갖다가 세게 이거 갖다가 이제 여러분, 댓글 날리면 안 만들지 되는데. 마세요. 아직 이거 조회수 얼마 나올지도 몰라요, 솔직히. 그래서 얼마나 이게 될지 모르니까 오케이. 일단은 전 보수적으로 잡아서 6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짧게는 3개월. 네,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파트 3, 4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뭐 이런 거 있나요? 3, 4는 연습 방법이나. 현실적인 얘기가 저는 그러니까 어느 쪽을 많이 강조해요. 기본적으로 뭐 듣고 따라 말하기 많이 한 거 하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3, 4는 일단 점수 올리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앞서가기를 무지무지 강조하는 편이에요. 앞서가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당되는 거 듣고 문제 풀기 전에 풀어야 될 3문제씩 풀어야 되잖아요. 3, 4 공통. 네네. 그 문제에서 미리 앞서서 그게 앞서가기죠. 아. 정보가 되는 거. 저는 스키밍이라고 하거든요. 예. 저는 많은 가서 앞서가기. 스키밍이라고 하니까. 앞서가기. 예. 앞서가기. 그래서 뭐 명칭이 다르니까 네, 선생님마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학생들이 가볍게 보는데 필요하면 별도로 시간 내서 그것도 문제 보고 정보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사실. 예. 저는 그래서 약간 이거는 다른 강사님들이 갖고 있는 스킬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대형학원에서 강사 준비하면서 스타 강사 다 들었거든요. 네네. 예, 선생님한테 배우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청강을 일부러 다른 강사님들 다 했었어요. 네. 요 패러다임을 제시한 강사는 없었는데 파트 2에 나오는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의문사문문이 파트 3, 4에서 파트 7에서 나오는 질문이잖아요. 맞아요. 요런 거를 이제 의문사고 주어동사 목적어나 요런 거 잡는 연습을 파트 2에서 같이 하면서 파트 3, 4도 공부가 되고 심지어 파트 7도 먼저 앞서가기인데 질문을 먼저 파악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상통하는 게 있네. 누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의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이 안 돼. 어느 한 파트가 중요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누가 어떤 사람 미친 질문 던져가지고 그래도 하나 골라줘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0몇 년 했잖아요. 네. 안 바뀌는 게 있어요. 저는 파트 2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게 좀 오버일 수도 있는데 학생한테 좀 충격을 줘야 되니까 파트 2 안 되면 700점 넘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맞는 얘기죠. 예. 파트 2 안 되면 700점 못 넘는 그렇게. 네. 옛날에는 20문제였는데 25문제로 바뀌었으니까. 네. 비중도 높아졌고. 네. 예. 옛날에는 파트 1, 2 틀리면 선생님들한테 혼났었어요. 야, 너 실수했냐? 막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파트 2 같은 경우는 뭐 어려워요. 우회적인 간접적인 응답이라고 해서, 맞아요. 뭐 I don't know, 뭐 맞아요. 심지어 이게 막 인성 문제 있는 답변, 우리나라 정서상 맞지 않는 답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최근 그 추세 중에 하나를 내가 딱 찍으면 신토익 바뀌고 나서 한 5, 6년, 6, 7년 된 것 같은데 이게 큰 흐름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이전에는 지금 현재는 파트 2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네, 맞아요. 지금 키 선생님 말한 제가 쓰는 표현은 어려운 답 또는 있고 우회 답. 네. 그러니까 답을 직설적으로 돌려서 줘버려요. 그러면 듣고서 듣기가 됐다 할지라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파트 2 문제집에서도 무지무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파트 2 요즘 많으면 내가 분석을 좀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많을 때는 25문제에서 거의 10문제 가까이 어려운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회적인 간접적인 응답 진짜 10문제 나온다고 저는 네. 항상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10문제까지. 이제는 패턴화된 공부 방법이 아니라 옛날에는 뭐 why는 because, where이면 장소, who면은 사람 이름, 직책, 부서명, 회사명 뭐 이런 걸로 패턴화된 공부 방법뿐만 아니라 한계가 있죠, 그게. 예, 질문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런 연습이 됐을 때 우회적인 간접적인 응답까지도 그리고 심지어 우회적인 간접적인 응답 중에서도 만능 답변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이런노는 후로 물어보든 아니면 where로 물어보든 그건 옛날부터 써먹던 거고 네, 최근에는 이제 훨씬 다양해졌어요. 그쵸. 거의 옛날에 몰라라는 표현이 나오면 답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종류가 한 서너 가지 정도 유형이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저랑 같이 오케이. 한번 분석해서 오케이. 학생들한테 좋죠. 알려주죠. 예. 좋죠. 예, 학생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진짜 많았는데, 많이 보이네요. 아이고, 시간상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마무리를 첫 팟캐스트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팁도, 거예요. 네, 엄청 많을 것 같고, 심지어 저는 다른 강사님들도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이게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교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뭐 배울 건 있는 거니까 항상. 일단은 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선생님하고 저는 앞으로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은 라이브로도 할 수 있으면은 좀 한번 구상을 가능하겠죠. 해보고 네. 그다음에 그럼 장비 제가 더 사야 되는데. 그거는 뭐 장기적인 투자라고 보여야 되겠죠. 예. 반응 보고. 예. 여러분의 반응 보고. 학생분들 중에서 만약에 저기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가지고 맞아요. 하는 게 좀 괜찮은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기, 그런 것도 단기 고득점 전략, 실제 시험장 팁, 그 다음에 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법. 저도 저만의 방법이 있거든요. 아니면 막 스터디가 효과가 있냐 없냐, 예, 이런 거. 혼자 공부할 때 아니면은 또 심지어 제가 준비한 건 여기서 AI에 이제 저 최근에 느꼈을 때 AI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선생님 최근 시험 못 보셨죠? 최근에 안 봤죠. 예, 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봤을 때, 이 파트 2에서 특수 문장에서 선택을 보면 A or B 중에 선택하는 거, 그게 4개인가 5개 나왔어요. 진짜로?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데. 예, 그러니까. 잘해야 2개? 예, 잘해야 2개잖아요. 많아봤자. 근데 저 3개? 아니 3개도 힘든데 2개 정도? 저 많이 풀- 누워있기 때문에. 저 그때 만점 받았는데, 6개월 전부터 시험을 계속 매달 보고 있는데, 약간 AI를 쓰는 느낌이 딱 드는데, 그건 ETS에서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뭐, 안 요런. 보죠, 일단. 예, 안 볼 것 같아요. 보면은 약간 저 신고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거는 우리가 컸을 때. 예. 어쨌든, 뭐, 역시. 예, AI를 활용한 공부 방법도 학생들이 많이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요즘 친구들이 이 AI로 이렇게 챗GPT 해가지고 학원을 찾아오거나 실제로 상담을 받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하면은 보통 거의 90%는 뭐 이 인터넷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뭐 이런 걸로 오는데 뻔한 거. 예.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그렇게 오시는데 근데 인스타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AI에서 쳐가지고 검색하고 오는 학생들도 늘어나게 있어요. AI가 강사도 추천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니 선생님 AI 검색하면 나와요. 여러분들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치면은 토익 강사 하면 나오고요. 키이쌤도 치면 나와요. 네, 진짜 나와요. 오 놀라워라. 예. 예, 이거 화면에 한번 편집해서 띄워주세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제를 하나 정해가지고, 실제 기출 예시를 변형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한두 문제 정도는 알려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여튼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뭐 강의로도 이어지고 학생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지금 전반적인 얘기로 스토리 끌어간다면은 그것도 이제 뭐 강의 쪽으로 녹여드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예, 네. 참고로 지금 촬영하는 날이 스승의 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스승의 날이어서 제 스승이기 때문에 첫 게스트로 제 스승님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토익 스승님, 제 영어 스승님 따로 있어요. 네, 교수님 따로 있어요. 박우상 교수님. 그분도 이제 나중에 제가 모실 수 있으면 모시고, 선생님하고 앞으로는 저희가 작업을 할 거로 이제
말씀 나눴죠, 그렇죠? 맞아요. 예, 저희가 선생님만큼 이렇게 연구를 오래 하신 분도 제 주변에 없고, 그리고 만점도 이렇게 많이 받으신 분이 제 주변에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토익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유튜브를 통하든 아니면은 이제 뭐 PDF화 시키든 아니면 실제 강의에서 녹여내든 이런 걸로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뵈기 전까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댓글이 없으면은 뭐 저희가 주제 정해서 하면 되죠? 맞아요. 예, 얘기할 거 많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한마디 말씀? 도와드릴 거 많이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질문 주세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도와드릴 거니까. 네. 그리고 지금처럼 뭐 재밌게 편하게 할게요. 편하게 해도 같이 공부하세요. 저 너무 편한데요? 네, 저도 편해요. 저 유튜브 보면은 제가 많이 긴장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아니, 핸드폰 뭐 오면. 대부분이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오히려 팟캐스트 체질인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다. 아, 예. 이제 앞으로 해보면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드릴 거 많습니다.